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건요 360페이지 조선후계 대외관계인데 내용 하나도 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하셔도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정리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 대외관계로서 누구와의 관계가 되면 청나라와의 관계, 대청관계를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청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건 외교적 성과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군신관계 맺고 항복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청과 싸우자라는 서인 권력이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운동이 추진이 되냐면 북벌 운동이 추진이 돼요. 북벌. 북벌이라는 건 청을 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벌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2번 내지 3번 나왔다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인조인데 인조는 됐습니다. 왜? 깨졌으니까. 병자호란때 깨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 때가 나오냐? 효종 때가 나와요. 효종 때 북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누구 정권이었느냐? 서인 정권이. 서인 정권이 북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 나선 사람들은 누가 있었냐? 서인 정권에 송시열, 그 다음에 송중길까지는 안 써도 되겠다. 자, 송시열하고 그 다음에 이완대장 같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효종 때 누가 들어왔느냐? 하멜이라는 인물이 들어오다. 하멜이 조총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자 이 하멜은 원래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인물인데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자 하멜을 어디다가 소속시키면 훈련도감에다 소속시켜요. 훈련도감. 그래서 조총 제작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숙종 때예요. 숙종 때가 북벌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숙종 때 북벌의 앞장선 인물들은 서인이 아니라 전혀 뜻밖에도 남인들이었어요. 남인들이었고 이거의 핵심인 인물은 바로 누구였냐? 윤휴라는 인물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서인들은 북벌을 하자. 그에 비해서 남인들은 북벌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인들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간 할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분명히 소수민족인 만주족,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청나라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한족들이 봉기를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한테는 기회다. 그때 그 한족들과 손을 잡고 청나라한테 복수하면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숙종 때 진짜 사고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게 일어나냐면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3번의 난. 이게 청나라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3번의 난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오삼계 같은 장군들은요 원래 명나라 장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청나라한테 항복을 했던 쪽이에요. 근데 청나라에서 당시 순치제라는 황제가 죽고 그 다음이 강희제라고 8살짜리 얼라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치 봤으니까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얼라가 왕자리에 올랐다. 그럼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나오고 나라가 망하겠지. 자, 이랬었는데 자, 그래서 오삼계는 지금 기회는 왔다. 지금 청나라 황제는 얼라고 분명히 명분도 있다. 만주족 놈들, 여진족 놈들 몰아내고 바로 한족의 나라를 되찾자. 이런 명분이 있다고 했고 오삼계의 동자노 2명의 장수랑 손을 잡고 3개의 번에서 난을 일으켰다 했고 3번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래갖고 여러분들 중국이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윤휴 같은 남인들도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이제 군사를 몰아서 누구를 저 3번의 난을 도와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자 했는데 이 강희제가 얼라는 맞는데 코난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말하는 코난은 저도 미래소년 코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믿어주세요. 명탐정 코난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몇 학생들은 미래소년 코난이 누구지? 있어요. 알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3번의 난을 밟아버린 거예요. 밟아버리고 난데 우리나라는 뭔가 움직임을 막 하려는데 갑자기 강희제가 보나마나 돌아봤겠죠. 조선 뭐하니? 그러니까 얘 저기 도와드리려고요. 이래갖고 이때는 못 일으켜요. 3번의 난이 진압됐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렇게 2번 정도 북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북벌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북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북학 쪽으로 바뀌게 돼요. 북학은 오히려 청을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학파라고 나중에 실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 오히려
청해 문화를 수용하자라는 우리가 오히려 받아들이자는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도 문제가 됩니다. 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도를 알려면 제일 먼저가 간도가 어딘지부터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간도가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 어딘지 알겠어요? 꼭 이렇게만 그려주면 아무도 모르더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줘야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북부지역. 알겠죠? 그렇게 하는데 자, 이 땅에 이 간도라는 지역은 백두산에서 이 두만강 이쪽 땅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놓고서 지금 갈등이 심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청과 우리나라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우게 돼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백두산 정계비는 언제 세웠느냐? 숙종 때 세웠습니다. 숙종 때.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썼냐? 서위 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압록강을 경계로 하면 자, 백두산을 경계로 해갖고 동해로 흘러가는 강을 두만강. 그 다음에 서해로 흘러가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